여러분 옆에 선생님 현대풀이도 넣어놨으니까 현대풀이 어려우면 그 같이 보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우선은 여러분 이 작가는 박일로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원래는 여러분 문신이거든요. 그런데 문신이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 때 너무 이제 급하니까 여러분 최전방 무신으로 얘들아 발령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 얘들아 이순신이 여러분 그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통관하는 사람이었잖아. 이순신 같은 그런 직업을 받고 가. 그래서 진짜 완전 개고생해서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부산은 완전 최전방이잖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해서 살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만 여러분 이미 한양도 얘들 경복궁이 다 불타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봤더니 문서, 얘가 노비 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이런 다 가족들도 피난을 갔고 그 다음에 자기네도 그냥 갔던 가족들 다 돌아와서 봤더니 이미 노비들이 다 노비문서 들고 튀어버렸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스스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게 누항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누항사하고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 박일로라고 하는 작가는 조선 전기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사를 여러분 이걸 이어주는 여러분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딱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박일로인데 여러분 전기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관념적이야. 왜 관념적이냐면 임금님에 대한 여러분 내용이라든지 자연친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내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상을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 자, 관념적이고 유교적이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기보단 여러분 유배 갔는데도 우리 항상 유배 가면 저 임금 새끼 욕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임금님 저 유배지에 와서도 임금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적이지 않은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 가사들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한글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히 사실적으로 글을 쓰고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성격들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양반들도 그 작품을 쓸 때 이런 관념적인 부분에서 사실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 임금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해.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관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임진왜란이 얼마나 얘들아 지금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요 성격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는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적인 작가로 누항사를 뽑고 선상탄을 뽑는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늙고 병든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야 자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고전 시가에서는 자기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 대부분 나이 들었다, 뭐 얘들아 자기가 못났다, 아니 보잘것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화자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 주사로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가 최전방으로 보내준 거야. 누가? 임금이. 그치? 주체가 임금님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내시는 주체는 임금님이 된다. 그래서 임금님이 나에게 주사로 발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사로 발령을 받은 책무야. 임무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을사년에 삼하 이러면 삼하면 여러분 여름이 얘들아 6, 7, 8이잖아. 그래서 세 개의 계월을 여러분 대부분 삼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을사년 한여름에 여러분 진동령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니 그럼 여러분 뭐가 들어가? 아주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공간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 지명, 여러분 시간들이 바로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동령이 바로 부산진에 해당한다.
관방중지에 병이 깊어 앉아있으니, 여러분 관방중지라고 하는 뜻을 보면 그게 얘들아 변방의 이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병든 몸이라고 했잖아. 이때 나이가 여러분 박일로가 54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쉰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쉰이면 되게 팔팔할 때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옛날 얘들아 수명이 40몇 살이야. 평균 수명이 40몇 살이야. 왜냐면 열몇 살에 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러면 이러면 할아버지 되는 나이거든. 근데 50몇 살이니까 환갑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 옛날에 왜 환갑잔치를 되게 크게 했어? 오래 사니까 그게 오래 사는 거야. 우리 지금은 60살은 그냥 이런 환갑잔치 했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창피해.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안 했어 얘들아. 이런 사람들 요새는 뭐 오래 살아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60살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 해서 뭐하니? 잔치해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끝내. 근데 옛날에는 6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환갑잔치까지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54살이니까 당연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런데 최전방까지 간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병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자신의 늙고 정말 병든 나이든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병이 깊다라는 건 늙고 병든 자신의 처짐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타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앉아있을 수 있겠니? 왜? 최전방에 왔고 내가 나라를 위하는 충신이라면 나라가 위급한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답이 정해져요. 이렇게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리법을 써.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자신이 얘들아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이러면 지금 정말 바쁘고 여기서 얘들아 되게 위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걸 강조해주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강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늙은 나이에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러면 일장검, 검이지 검, 칼을 딱 옆에 비껴차고 병선, 이러면 선자가 무슨 선자더라? 배 위에 굳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과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의무감에 이곳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진목하여 여러분 대마도를 한번 굽어보니 근데 여러분 여기진목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봐봐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얘는 눈을 크게 뜨고 이거야. 눈을 크게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눈을 왜 크게 뜨냐면 노려보는 거지. 누구를? 일본을. 대마도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진목은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행위야.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눈알을 불아리는 거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한번 오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람이 쫓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있고 그럼 여러분 노란색 구름이 가까이 멀리에 쌓여있대. 여러분 혹시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겠지? 전쟁의 기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황혼이 전쟁의 기운을 상징해. 자 그러면 전쟁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보조관념이잖아요. 원관념이잖아요. 보조관념 예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비유법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교수님이 굳이 전쟁의 기운이라고 막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길래 그 약간 분위기 그냥 분위기고 근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노란색 구름이 보편적으로 이러면 이제 해가 질 때는 노을이 지니까 노란색 구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노란색 구름이 얘들아 바람도 멈췄는데 구름이 여기 다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아득한 창파, 이러면 창파할 때다 다 창하고 파에 다 물수변 들어가 있어. 물이야 물. 그러면 이 물은 긴 하늘과 하나의 빛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바다야. 멀리는 대마도를 보고 있으니까 바다랑 여기 하늘이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의 빛이래. 다 푸른색이야 푸른색. 그래서 여기 푸른색 여기 푸른색.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저기 있는 대마도를 바라보면서
저기 있는 여러분 일본 그 성안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멀리 있는 여러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8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여러분 주사로서 여러분 높은 사람이잖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얘들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상에 배회하여 여러분 배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금 옛날 오늘을 여러분 사업을 한대. 여러분 업자는 기억하다 할 때 업자고 사자는 여러분 생각할 사자를 쓰니까 옛날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야. 옛날을 생각하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옛날과 오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리 미친 회포에 헌원씨를 애달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갔거든? 어리다가 무슨 뜻이더라? 어리석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미친놈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그러니까 어리석고 여러분 자기가 이 배 위에 올라와서 어리석고 여러분 지금 미친 마음에 왜냐면 지금 나이 들어서 내가 이곳까지 왔어. 진짜 악다분이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걸 하냐면 헌원 씨조차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원 씨가 누구냐? 배를 처음 만든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뭘 쓰고 있냐면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네. 그러면 아니 어떤 새끼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애달아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노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내가 무슨 걸 하고 있냐면 한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사 인용을 통해서 자기 신생, 자기의 지금 주위의 지금 모습을 한탄해주고 있다. 자, 대양이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바다잖아요. 이 바다가 망망대해에 있는데 이렇게 바다가 넓은데 천지에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 만리 어느 사이가 감히 엿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가 없으면 사실 여러분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워. 그치? 그런데 배를 만든 이 헌원 씨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를 엿본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오랑캐 입자거든? 일본. 사방에 있는 오랑캐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가 사방의 오랑캐라는 뜻인데 즉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쳐들어온 일본군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일본군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었을까? 얘네한테도 배가 안 갔으면 배를 만든 사람이 없었다면 얘네가 배 타고 우리나라 어떻게 침략할 수 있었겠니?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한타는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나오는데 이게 얘들아 무슨 표현이냐면 어느 사이가 엿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했어. 얘도 답이 정해져 있지. 설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설비법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떤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도 한탄이죠. 지금 나라에 여러분 외적들이 쳐들어온 거에 대한 한탄인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외적이 쳐들어온 사실을 한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 하여 배 못기를 비롯했는가? 그럼 여러분 여기 배 못기라고 하는 뜻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배를 만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다는 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원 씨 원망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13,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도 서리법이에요. 아, 요거? 네, 이거를 왜, 아니, 이거는 어떻게 왜 무슨 일 때문에 배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아, 답이 없었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배를 만든 건 물고기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전투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헌원 씨가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는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왜 만든 거야?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원망하려고. 자, 그래서 만세천추에 가없는 큰 패가 되어서 여러분 만세천추라는 뜻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얘가 정말 오랜 아주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에 여러분 가라는 게 가장자리거든? 끝이야 끝.
끝없는 큰 패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저 적패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나에게 어떻게 이런 패를 막 끼치지? 어떻게 우리나라 이런 패단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패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허문 씨와 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패단을 만든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상황을 유발했다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자, 근데 여러분 15번째 보면 보천지하의 만민원이 기루노다. 자, 여러분 보천지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우리 무슨 뜻이냐면 혹시 여러분 그 마을에 가면 천하대 장군, 지하대 여장군 혹시 이거 있는 거 알아 얘들아? 뭐 얘들 이렇게 정승으로 이렇게 해서 있어가지고 크게 나무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보천지하라는 말 써. 그 보천지하는 온 세상이란 뜻이야. 온 세상.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만민원, 여러분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왜 너가 듣고 있니? 왜 조장하고 있니?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계속 누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문 씨를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하면서 아, 배가 없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잠깐만 선생님 또 뭐가 드리고 올게. 잠깐만. 빨간색 이게 좋았는데. 선생님 셀이 이거밖에 없어. 내 볼펜 빌려줄까? 뭐야? 난 얘까지는 이걸로 써야 돼. 너희 바뀌면 이상. 많이 물을라. 볼펜 새로 사야 돼. 지금 쿨타임 다 찬. 지금 새로 살 쿨타임 찬. 쿨타임. 아니 근데 나 이거 0.28로 다 바꿔. 0.38에서. 근데 그건 0.38이야. 이건 0.8. 왜냐면은 이게 더 좋아. 말이? 필기감이 확실히 좋아. 아니 레전드야 이거는. 네. 분명히 2주 전에 어떤 다른 여자랑 스토리를 올렸는데 내가 실수로 그 사람 영상을 하도 뾰로로 올려버려서 차단했거든. 근데 이번에 올린 사람 이번에 또 올린 스토리 보니까 또 다른 여자예요. 와, 의자왕이네. 와. 1년에 근데 여자친구 나이. 10번 바뀌는데? 근데 나이. 얘 지금 개웃기다. 힘들대. 왜 힘들대? 아니 그 남자 힘들다고 아니? 맞아. 근데 왜 그렇지 않지? 자, 근데 다시 할게. 깨달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영판법을 사용을 하죠. 자기가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면 이건 진시황의 탓이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의 대상을 바꿔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망의 대상을 전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허문시에서 진시황으로. 허문시에서 진시황으로 원망의 대상이 바뀌어요. 자, 배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배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왜를 아니? 삼기도면 여러분 삼기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생기다 태어나다. 그치? 이런 외놈들이 안 태어났었다는 말. 그러면 이제 외놈들이 태어난 걸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외놈들이 왜 만들어지는데 외놈들이 태어나는 걸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냐면 진시황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대마도로 빈배가 절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외놈들이 안 생겼다면 즉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안 생겼다라면 대마도에서 배가 올 수 있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올 수가 없는 거지. 여기는 서리법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일본이 탄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탄생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인의 탄생이라고 했으니까 일본인을 처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을 원망하는 거야. 그들의 조상을 원망하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 진시황의 고사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시황의 역사적인 고사를 정리 한번 해보면 진시황은 얘들아 뭘 먹고 뭘 하길 바랬어? 불로장생. 불로초를 먹고 불로장생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불로초를 먹고 불로장생을 꿈꿨는데 그래서 40살에 죽었나? 너무 40살도 안 된 나이에 죽었어 얘들아. 온갖 거 다 먹어서 수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얘들아 조심히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진시황의 고사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들아 불로초를 구하려고 진짜 온 중국을 다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좋은 거 있다, 어디 좋은 거 있다, 어디에 가면 신선들이 사는 곳이 있다더라.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진시황이 진짜 무서운 왕이었거든. 그래서 되게 법을 강조하는 왕이어서 그걸 못 구해오잖아요. 그냥 다 죽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여기 아래쪽에 그러니까 탐나국에 그러니까 탐나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야? 제주도. 제주도에 아주 영험한 산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선이 사는 여러분 산이 3개가 있거든. 백두산,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한라산이야. 제일 영험한 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영험한 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면 거기에 불로초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신선이 산다고 해갖고 영험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섬으로 되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제주로 탐나국으로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번엔 진짜 구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배 2척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시중대 사람들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얘들아 불로초 많이 따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동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진짜 얘들아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러면 이제 문헌에 따르면 선생님이 읽은 거는 1000명씩 데리고 왔다고는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좀 많이 데리고 온 것 같긴 해. 그냥 이러면 아무튼 1000명씩 아니면 막 100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러면 남녀 짝을 지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주도에 딱 도착을 해요. 그 도착한 여러분 곳이 서귀포예요. 서불이 머물다 간 포구라고 해서 그래서 서귀포거든요. 그래서 서불이 제주도에 도착해. 근데 제주도에 도착을 해보니 얘들아 어때? 없어. 물론 여러분 한라산이 정말 영험해서 정말 아름답고 얘들아 정말 영험해가지고 좋은 식물들이 많은 건 알지만 불로초는 없었던 거야. 그러면 근데 불로초 없다고 해가지고 얘들아 중국 가면 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도착해서 얘들아 불로초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도망치자. 어차피 여러분 자기를 따를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도 가봤자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하냐면 외로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 여러분 도망을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썰인 거야. 일본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그 고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누구를 원망한다고 했어 얘들아? 일본인의 조상을 원망한다고 했잖아. 그 조상을 만들게 한 진시황을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말을 믿고 들어서 동남 동녀 여러분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그대도로 모두 데려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갈게요. 해중에 여러분 해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섬에 난당적을 기쳐두고 여러분 난당적을 기쳐둔다는 건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난당적이라는 건 완전 나쁜 외적들 그러니까 외적을 왜 만들어뒀니? 왜 모든 섬에 들어오는 적을 만들어놨니? 그러면 여러분 이 난당적도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일본군이야? 그래서 일본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서불고사 혹은 여러분 진시황고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한 이 수욕이 여러분 통분하는 원통에서
너무 분노에 차고 원통해서 수욕, 여러분 너무 치욕스럽대. 수치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통분, 원통, 그렇지 원통.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여러분 수치스러움,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의 감정들이야.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그래서 화하에 다 민나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화가 여러분 이제 화자가 중화 사상할 때 화자예요. 중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까지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진시황이 잘못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얘들아 자기네가 이거 침략당할 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러면 너네들이 왜 그렇게 잘못을 했냐? 진시황 네가 아니었으면 이 서울이 얘들아 조상이 될 리가 없을 거고, 그러면 수많은 일본인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지 않았겠니? 우리나라 안 쳐들어왔으면 내 나라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하에 다 민나다라고 하는 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 중국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 이때 통분과 수욕은 누구의 감정이어야 돼? 우리의 감정이야 얘들아. 이 화자의 감정이에요. 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서 불로초를 얼마나 얻어서 만리장성을 높이 싸고 몇만 년을 너가 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대로 죽어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네가 얼마나 오래 살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어 얘들아. 얘들아 무슨 걸 하냐면 점을 쳤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세웠잖아. 통일을 처음 했잖아. 진나라를 처음 세웠는데 이 진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냐면 여러분 호 때문에 망한대. 호. 이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 오랑캐 호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진나라를 다 망하게 하려나 보다. 그래서 그걸 오래 살려고 자기가 전쟁을 안 하려고 이런 만리장성을 쌓았대요 이 사람이. 만리장성 쌓고 그리고 여러분 오래오래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수은 중독으로 그냥 죽어버린 거야.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나라 망한거가요. 여러분 나라 망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호라고 했죠. 아들 이름이 호예요. 아들이 망하게 했어요. 아들이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그 어릴 적 이름이 호거든 얘들아. 호야야. 그래서 호야. 그 호자야.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자기 내실은 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시선을 돌렸던 거지 진시황이. 근데 진시황이 그런 걸 보지 않고 또 불로초를 찾지 않고 그랬다면 더 강대국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렇게 중국을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 그러면 아들 때에서 그냥 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줄 모르겠다. 니 그렇게 죽어서 유익한 게 뭐가 있니? 나라나 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계속 누굴 탓하는 거야 얘들아? 진시황을 계속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도 몇만 년을 살았는가 또 설법? 설법 될 수 있지. 근데 얘는 몇만 년을 못 살았으니까. 너가 도대체 몇만 년을 살려고 그랬니? 근데 너 몇만 년 못 살았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어즈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영상법 들어가죠? 다시 한번 여러분 탄식하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 이번에는 서불이 잘못됐다. 여러분 진시황을 탓하려고 했지만 사실 진시황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 왜냐면 지가 도망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서불 새끼가 도망을 친 거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가. 그러니까 이제는 또 원망의 대상이 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불로 원망의 대상이 또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망의 대상 총 3명이 지금 등장을 한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서불 등의 이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서불 등등의 얘들아 그 무리들이 원망스럽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럼 여러분 27번 갈게요. 인신이 되어서 여러분 인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 신화
그러니까 신화된 도리로서 그리고 인간된 도리로서 망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망명도주니까 도망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신화는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이거는 서리법이라고 봐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충성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원망이 아니라 이건 비판이야, 비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불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서불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신선을 못 보거든 쉽게 돌아왔었더라면 약간 얘들아 고사에서 신선이 어디였어? 한라산이잖아. 한라산에서 원하던 불로초를 못 찾았더라면 한라산 불로초를 못 찾았으면 쉽게 돌아와야 했었대요. 그쵸?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인지상정이죠. 자, 근데 주사 이 실험은 전혀 없게 생겨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주사가 아까 누구였어 얘들아? 나거든? 여러분 지금 박일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 나의 이 실험과 걱정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험의 원인이 누구다? 이 실험의 원인? 이건 서불이다. 그렇지? 그래서 서불이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어라. 아유, 내비둬라, 내비둬라. 기왕불구라 말해서 뭐 하겠니? 그럼 여러분 기왕불구라는 건 기왕 이미 끝난 거. 기왕이라는 건 이미 끝났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미 아주 옛날 일인데 내가 말해서 뭐 하겠니? 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건 이제 조금 끝났어, 얘들아. 그래서 속절없는 이 시비, 옳고 그름을 아휴, 내가 이렇게 속절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하겠니? 에휴, 그냥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원망은 잠깐 이제 멈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얘들아 내가 설명할 게 옳고 그름 따져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잠사가고, 여러분 잠사가고 할 때 얘들아 오자는 나오자를 써.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 얘들아? 생각하다야. 내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뜻도 참 나도 참 고집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또 생각을 해보는데 자신이 생각해본 결과 자신이 좀 고집스럽대. 자, 어느 부분이 얘들아 고집스럽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내 뜻도 참 고집이다. 여러 가지 또 얘들아 또 생각하기 시작을 해. 잠깐 이제 생각 던져주다 해놓고는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어떤 걸 하냐면 황제 작주거는 왠 줄 모르도다. 자, 여러분 이게 황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진짜 얘들아 우리가 뭐 임금을 나타내는 그 황제 말고 여러분 중국에서 황제라고 하는 아주 옛날 왕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사람이 만들다. 주거를 만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배주자에다가 거는 수레 거자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와 뭘 만든 거야? 배를 만들었던 거야. 그걸 왠 줄도 모르도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도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황제가 여러분 배와 수레를 만든 행위를 한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근데 학교쌤이 여기서 원헌씨라고 헌헌씨라고 해석해 주셨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근데 황제가 시켜서 만든 거거든. 황제가 헌헌 씨한테
시켜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헌원 씨라고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누가 만들어도 장영실이 만들어도 그걸 누구한테 받지? 세종한테 받잖아. 세종이 만든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나 헌원 씨랑 다 똑같은 말이어도 상관없어. 이건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자, 장항 강동거에 추풍을 만난들 편주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편주 이 곳은 여러분 그냥 강조의 정비사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러면 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동 지역에 이러면 이제 중국은 강남, 강서, 강동, 강북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지역 이름을. 근데 그 광동 지역에서 이러면 추풍을 만나가지고 배를 타서 안 왔더라면 천청해활하다 어느 흥해절로 나며 삼공도 아니 바꿀 제일 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일업주가 아니면 어디를 붙여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가 가지고 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동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를 갔냐면 얘들아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장한 강동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사는 여러분 배를 타서 내가 즐거움을 느꼈던 예시 중에 하나야. 그러면 배의 이로운 점을 보여주는 예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이렇게 배를 타가지고 아주 넓은 얘들아 바다까지 나와도 그게 흥이 배가 아니었으면 흥이 날 수 있었겠니? 흥이 난다는 거고. 그리고 삼공도 아니 바꿀 제일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 이러면 어부의 생애가 바로 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이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어부생애를 이 배가 아니었다면 어디를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다닐 수 있겠는가? 어디에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삼공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야? 속세의 가치잖아. 그러면 이 속세의 가치보다는 여러분 이 어부의 생활 여러분 자연친화의 삶이죠. 유유자적의 삶이잖아요. 자연친화와 유유자적의 삶의 모습에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배의 장점들을 쭉 제시해서 배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즐거운 흥취를 느끼고 배가 아니었다면 어부의 즐거운 삶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9번 갈게요. 자, 이런 일을 한번 보면 이런 일이라는 게 바로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까 나왔던 예시 1번, 2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일, 아까 위에 1번, 2번. 자, 이런 일을 보건대 배를 만든 제도는 지묘한 듯하고 이런 지묘하다라는 건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어찌 우리 우리들의 어떤 영역 우리들의 사람들은 그 다음 거 갈게요.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비껴 타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타고 다니냐면 나는 듯한 판옥선을 탄대. 근데 여러분 이 판옥선은 여러분 무슨 배냐면 전쟁배야. 자, 그래서 밤낮으로 얘들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배를 타고 인풍영월하에 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인풍영월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자연,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에서의 흥취를 지금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아까 얘들아 장한이라든지 어부는요 배를 가지고서 여러분 배에 어떤 측면을 갖고 있었냐면 배를 통해서 자연 친화를 하고 배에서 얘들아 즐겁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자연 친화와 흥취를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화자와 화자의 무리들은 이 배를 통해서 자연 친화와 흥취를 느낄 수가 없어. 전쟁터에서 아까 황혼 같은 분위기만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서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대미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대조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43번, 44번의 모습을 한번 자 비교를 해주면 석일, 금일, 주중에는 배반이 낭자하고 대검정창이 뿐이로다. 여러분 문장 구조 어때? 거의 비슷해.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편법을 써야 되냐면 대구법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대구법을 사용해서 43번 같은 경우는 석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 석일은 지난날, 과거를 얘기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근데 여러분 금일은 오늘날이가 현재. 그러면 여러분 옛날 과거의 배에 의해서는 배반이 낭자일 때 배반이 낭자하다는 건 잔치상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긍정, 그렇지. 이거는 배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는 여러분 대검 장창밖에 없대. 칼과 창밖에 없는 거야. 그럼 칼과 창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정적 측면. 그러면 여러분 43번, 44번도 대조 쓰이고 있는 거 이해되지? 그 대구법이랑 대조를 쓰고 있다. 창. 그래서 한 가지의 배지만, 여러분 똑같은 배지만 엄마는 가진 배 다라니. 여러분 엄마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배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어민데 그러니까 조상인데 여러분 얘는 이렇게 띄어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의 똑같은 기능의 배이지만 가진 배 다라니. 여러분 가진 배 다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걸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이러면 옛날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지금은 근심만 가지고 있으니 옛날이나 지금이 같지 못하다,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탄을 또 해주는 거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 대한 여러분 이거는 한탄.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내용 이제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또 다른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해보자. 자, 그 다음 여러분 위로 올려볼게. 47번. 자, 시시로 멀리 들어서 북신을 바라보면 자, 여러분 때때로 계속 여러분 내가 멀리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본다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냐면 북쪽에 계신 북신을. 그러면 여러분 북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임금님. 그래서 얘가 임금님이에요. 시시가 머리예요. 때때로. 그래서 머리가 멀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상시. 여러분 항상이 아니라 항상 노루를 철인방에 디노다. 여러분 디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디다? 떨어지다. 그치, 지다야. 떨어지다야.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노자가 늙은 노자에다가 누가 눈물 노자를 써요. 늙은 신하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늙은 신하의 눈물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노루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자. 그치,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 자신이 얘들아 떨어지는 이 눈물을 여러분 하늘 한 모퉁이에 하늘 한쪽에다가 항상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자신이 임금님 걱정, 나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국지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오동방. 여러분 오가 나오자예요. 우리 동방 눈물이 한 방송에 지겠느냐마는
그러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사실 여러분 중국에서 큰 문화를 만들었던 나라들이거든. 근데 그 큰 문화의 나라들이 우리 동방의 문화랑 여러분 견주어도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 이런 나라인데 국은 나라의 운명이 불행해서 해추 흉모에, 여러분 해추 흉모라고 하는 건 정말 나쁜 바다 건너의 얘들은 진짜 오랑캐 놈들. 그러면 이러면 바다 건너 오랑캐 정말 나쁜 놈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본. 외적이야, 외적. 그러면 이 외적들의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흉악한 여러분 모함에 빠져서, 이런 여러분 외적의 얘들아 해추 외적의 여러분 모함에 빠져서, 괴락에 빠져서 만고수를 안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시름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100분의 한 가지로도 못 씻어버렸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망고수 있잖아.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뭔가 이런 온갖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근심이 100분의 1도 하나도 안 시켰대. 그러니까 0.01도 안 시켜줬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자신은 이 원통함이 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지. 원통함을 씻어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몸이 무상한들, 여러분 무상하다라는 건 여러분 변변하지 못하고 보잘것없지만 이런 뜻이야. 내 몸이 보잘것없지만 신자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하 신자. 신하된 자로서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자신은 여러분 신하가 된 몸을 도리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신하의 도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자, 54번. 그래서 궁다리 길이 달라 못 메웠고 늙것인들. 여러분 궁다리 무슨 뜻이냐면, 궁자는 여러분 빈곤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자는 영달, 아주 좋다라는 뜻이야. 번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가난하고 얘들아 부유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기보단 신분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하다랑 영달이라는 뜻은 완전 반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내가 부유한 것들이 길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이건 신하와 임금의 신분의 차이. 그러면 궁자에 해당하는 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거고 달자는 임금님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게 너무 달라서, 신분 차이가 너무 달라서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모시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못 모셔요? 나는 신하니까 이곳에 와서 나라를 지키는 게 임무고, 우리 임금님은 여러분 저기 얘들아 피난 도망쳤고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깐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선조는 저기 거기 계시는 거고 임금님과 내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임금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임금님을 항상 곁에서 모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항상 임금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우국,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단심, 나라에 대한 걱정, 이 한 마음밖에 어느 각에 잊을 수 있겠는가? 어느 틈에 내가 이걸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 다시 얘들아, 여기는 내가 이걸 잊을까 안 잊을까? 절대 안 잊겠지.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자신의 우국 지정과 자신의 충성심과 자신의 얘들아 의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56번. 강계개운 장기는 노장익장하다마는 그러면 여러분 관계라는 건 비분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비분관계 혹시 비분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 화나는 걸 참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없는 분노야 분노. 그 분노 기운이 분노심에 찬 분노의 겨우다. 얘들아 흥겹다라는 표현 쓰지 얘들아. 겨워라는 건 여러분 흥겨워 이럴 때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장기는 여러분 뭐냐면 내 이 씩씩한 기운이야 기운. 그럼 이 기운은 노장 익장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나라 걱정하고 나라에 대한 이 근심 걱정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어섰으니 근데 일단 이 조그마한 내 몸이 근데 나이가 있잖아요. 늙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이팔 청춘이야. 마음은 막 외적들이다 그냥 막 얘들아 뭔가 다 따가워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병중에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병중은 진짜 병중일 수도 있겠다 얘들아. 겸손하기보다 그치? 그래서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설분신은 어려울 듯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설분 내가 저 분노를 내가 서륙을 해야겠다. 여러분 서륙이 뭐예요? 서륙전이 뭐예요? 복수. 맞아. 복수를 해서 신원을 한다는 건 마음을 풀어낸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복수를 하여 마음을 씻어내기 어려울 듯하구나. 그치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얘들아 이 일본 군인들을 내가 모두 다 몰살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쫓고 발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늘. 그럼 여러분 여기에 중국고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갈공명과 여러분 이제 생중달 여러분 중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중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 유비가 만든 나라 이름이 유비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유비 밑에서 여러분 이제 제갈공명이 완전 책사로서 잘 진짜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책사로서 잘 하는데 유비가 일찍 죽어요. 근데 이제 장비도 이러면 사고 쳐서 세상을 떴고 관우도 나중에 세상을 떠서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이러면 이제 이 제갈공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이러면 이 나라가 아들이 이제 유비 아들이 왕을 이었거든 얘들아. 근데 유비 아들이 그 개멍청해. 진심 심각해. 근데 얘들아 왜 멍청해졌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비한테는 여러분 그 조자룡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조자룡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얼마나 얘들아 충성스럽냐면 유비가 잠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이런 적군이 궁궐로 이렇게 돌아서 와가지고 왕비랑 그 다음에 얘들아 세자죠 세자 이러면 이제 태자를 얘가 납치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조자룡이 여러분 자기 혼자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혼자만 얘들아 그 적군에 들어가서 그 왕비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아기 있지 왕비는 얘다 가마 태워서 뭐 얘다 탈출시키고 애기만 남았잖아요. 애기를 이 보따리에 싸고 여러분 애기를 안은 상태 이렇게 맨 상태로 그래서 적군을 얘다 도망쳐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적군에 막 칼도 맞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칼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나온 거야. 진짜 뛰어난 장수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유비한테 와서 자기가 태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해서 태자를 이렇게 딱 안겨드렸어. 근데 이제 유비가 있잖아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아이 있죠 땅바닥에 베껴요. 왜냐면 너 같은 훌륭한 장수를 내 새끼 때문에 너를 이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 조자룡이 너무 왜냐면 조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그 혈연단식 혼자서 만들어 갔잖아. 나는 너 같은 장수를 100명을 얻을 수가 없다. 너 같은 장수 새끼 또 나오면 된다. 자식은 또 나오면 된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멍청해졌대.
던져서 진짜 이렇게 던졌대. 목숨 붙여서 구해왔는데. 목숨 바쳐서 구해왔는데 그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자식이 꼴보기식하는 거지. 그렇게 위험에 빠뜨린 얘만 없었으면 여러분 얘가 이런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될 뻔했잖아요. 그 조자룡을 칭찬하기는 칭찬하는데도 유비가 얼마나 얘들아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좀 뭐겠지만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개멍청하거든. 진짜 너무 심각해서 유비가 죽을 때도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죽었어. 그래서 이 누구냐 저 제갈공명은 왕을 바꾸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정통성이라는 게 있잖아. 왜냐면 이러면 이 유비도 한나라 왕족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왕족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정통성이 있으니까 절대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첫째 왕자를 이제 왕으로 세워요. 다른 사람들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왕자로 세웠는데 아니야.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갈공명이 항상 전쟁 준비 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이제 유비도 죽었지 관우도 없지 장비도 없잖아. 그러면 이 나라를 이제 사방에서 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오냐면요 7번을 쳐들어와요. 근데 제갈공명이 그때마다 다 막아쳤어요. 근데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 사람 또 올 거다. 왜냐면 어떻게든 서륙전을 하려고 할 테니 또 올 테니 나를 어떻게 하냐면 죽었다고 하지 말고 나를 가마에 앉아서 부채를 들게 해라. 내가 죽더라도. 그러면 얘는 알아서 쫄아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주거든요. 근데 진짜 제갈공명 말대로 이러면 중달이 쳐들어와요. 중달이 쳐들어왔는데 이러면 이제 유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제갈공명이 가마에 딱 앉아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야. 중달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갈공명 안 죽었네? 이러고서 꽁지 빠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죽은 제갈공명이 사람이 죽었지만 죽어도 얘들아 살아있는 애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쫓아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지금 골골대면서 막 얘들아 병을 앓고 있잖아. 그래도 나도 제갈공명처럼 죽어도 얘들아 누굴 쫓아다니겠다? 외적들 쫓아다니겠다. 자신의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얘들아 뭔지 알겠지? 죽은 제갈공명조차도 얘들아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을 쫓아낸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뭘 못하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외적을 쫓아낼 수 있다는 여러분 자신의 그 투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투지야 투지. 그래서 여러분 이 중달은 이름이 다른 말로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뛰어난 책사거든 얘들아. 근데 그 정말 뛰어난 책사가 제갈공명한테 얘들아 8번이나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도 보면서 쫄아나서 도망갈 정도로 제갈공명이 정말 뛰어났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방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친구가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뛰어난 거야. 시기 질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손빈의 손발을 다 잘라버려요. 친구가. 너 친구가 아니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 손빈이 얼마나 속에서 얘들아 열불이 났겠어. 그래서 그 열불이 나서 이러면 손발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이런 방연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책략으로 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지만 여러분 이 손빈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도 뭐 하겠다는 거야? 머리로 싸우겠다. 자기 머리끈 해서 싸우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시 또 하물며 이 몸은 수족. 얘들아 손발 다 있잖아요. 멀쩡하다. 사진 멀쩡하잖아요. 명맥. 얘들아 생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이 얘들아 절대 외적들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신감, 투지, 여러분 의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갈게요. 서절구투를 적으나 저울소나. 그러면 여러분 서절구투라고 하는 게 얘들아 서가 무슨 뜻이냐면 쥐서자고 구는 여러분 개구자를 쓴 거예요. 개 같은 놈, 쥐 같은 놈들. 여러분 누구예요? 일본 놈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일본인을 나타내주는 단어야. 자, 그러면 일본인들이 적으나 저울소냐? 자, 여러분 적으나가
조금이라도 라는 뜻이고 저흐다가 무슨 뜻이냐면 졌다라는 뜻이거든. 졌다가 이러면 두려워하다야. 그럼 내가 두려워하겠니? 이러면 이미 고사에서 나왔잖아 얘들아. 내가 몸이 아파도 나 얘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임법을 통해서 여러분 얘네들한테 무조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뭘 보여준 거냐면 자신감.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나는 이 정도는 얘네들 죽일 수 있어. 몸이 아파도. 그럼 만약에 얘들아 쌩쌩했으면 어느 정도야? 얘들아 더 잘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비선, 여러분 비자가 날아다니다 라는 뜻이죠. 날아다니는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상풍, 여러분 서리가 부는 바람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뭐뭐 같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지규법을 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을에 낙엽같이 얘들아 쫓아내버리겠대. 그러면 여기서 원관념이 지금 누구냐면 여러분 일본. 그래서 일본인들이 얘들아 추풍 낙엽처럼 투투투투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얘들아 날아다니는 배에다가 얘들아 쫙 얘들아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거쳐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다 내가 낙엽처럼 이렇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규법 썼고 칠종칭걸 우린들 못할 소냐. 여러분 이것도 제갈공명이랑 관련된데 아까 제갈공명하고 여러분 이제 중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맹획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고사야, 고사. 여러분 여기도 제갈공명이 맹획이라고 하는 사람을 7번 쫓아서 7번 다 놓아줬는데 다 잡았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잡았어요. 야 너 도망가봐. 놔줬어요. 다시 또 잡아요. 놔줬어요. 다시 또 잡혀요. 놔줬어요. 이거 7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갈공명이 영특했는지 보여주지.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갈공명의 얘들아 이 고사를 인용해서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 이것도 그냥 똑같아 얘들아. 자신의 얘들아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도 이들처럼 못할 수가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고사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서리도 쓰는 거지. 자, 준피 도이들아 꾸물꾸물대는 저 섬나라 오랑캐들아. 그러면 여러분 섬나라 오랑캐들아 이러면 도노법을 쓰거든요. 자, 이름 부르는 도노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지금 누굴 표현하고 있냐면 일본인을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너희들 수의 거랑해라. 수의 쉽게 거랑 항복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덤비려고 하지 말고 쉽게 그냥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항자. 여러분 항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살 절대 죽이면 안 되죠. 이거는 전 어떤 모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 쓰는 여러분 기본적인 도리지. 인간으로서의 도리야. 항복하는 사람 절대 공격하면 안 되지. 항복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게 도리가 아니니 너를 굳이 우리가 죽이겠니? 항복해. 목숨이 아깝거든. 이런 의미야. 협박이야 얘들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이들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을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왕, 얘들 오왕이 우리 왕이거든. 우리 왕이 성덕, 이러면 정말 뛰어난 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욕병생 하해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욕병생이라는 건 너희들 같이 생활하게끔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생을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이 어지러서 그래서 덕이 많으셔서 너희들 살려주실 거고 너희들 용서해 주실 거야.
자, 그리고 태평천하에 요순군민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요순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뭘 써야 돼 얘들아? 이거는 요순이 태평성대. 요임금 순임금 그거예요. 맞아. 요임금하고 여러분 순임금이 정말 태평성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부분 요순 임금이 나오는 순간 그냥 태평성대야. 그래서 태평천하의 태평성대의 국민,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1월 강화는 조부조 하였거늘. 근데 여러분 1월 강화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양? 근데 해와달인데? 아 임금님. 그치, 임금님의 은덕. 임금님의 은덕이 조부조, 이러면 조부조는 아침 조자에다가 다시 부자에다가 다시 또 아침이 온 거거든? 그러면 아침마다야, 아침마다. 우리 임금님의 은덕이 아침마다 생길 텐데, 그러면 전선, 배를 타고 전쟁하는 이 배를 타던 우리 몸도 어주, 이러면 어주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그런 배를 창마 아주 많이 타게 될 거고 노래 부르면서 타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 자 전선을 타는 게 얘들아 지금 현재 얘들아 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어 부정적이었어? 배의 부정적인 측면이었는데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태평성대 되고 니네가 항복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배를 타고 긍정적으로 그렇지 즐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추월 춘풍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을 아주 좋은 계절에 높이 얘들아 배고 누워 있어서 그러니까 한가롭게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 이후의 한가로움, 전쟁 이후의 유유자적, 전쟁 이후에 일단 태평성대잖아. 그러면 그런 태평성대에 성대의 해불량파를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자, 여러분 해불량파가 무슨 뜻이냐면 바다에서 진짜 얘들아 아름답게 비치는 파도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야. 이걸 표현을 해. 그래서 태풍성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이건 나의 사실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야. 나의 바람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뭐가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얘들아 고사가 되게 잘 쓰이고 한자어가 많아서 고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사는 선생님이 10쪽에다가 여러분 다 정리해놨거든 얘들아. 10쪽에 얘들아 A부터 E가 고사. 그래서 고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또 10쪽의 아랫부분에 얘들아 헌원시, 진시황, 서불 맨 아래에 있어 얘들아. 이건 원망의 대상 바뀌었던 거 다시 정리해놨어. 자 여러분 11쪽에 얘들아 또 고사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배의 이중성 배는 여러분 뭐 할 때도 쓰지만 전쟁에도 쓰지만 4번에다 써줘 얘들아. 전쟁에도 쓰지만 내가 자연을 즐기는 여러분 즐기는 용도로도 오락의 기능으로도 쓰고 있다. 그럼 이게 전쟁이 위에 거 밑에 거 상관없어. 두 개 나눠서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성정의 방식은 여러분 쭉 정리해놨으니까 전체 줄거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리 3, 4 갈게요. 여러분 화장실에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해주실 때 없는 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아마 한나 아렌트 거 할 때 해주실 수도 있어. 살짝 물어볼게. 오늘 살짝 물어볼게. 진짜? 한나 아래는 무슨 내용인데? 한나 아렌트도 비슷해. 한테 같은? 근데 한나 아렌트가 김화정. 엄청 추상적이야. 더? 어. 한테보다? 응. 에휴, 우리 선생님들은 참 진짜 정도가 없어. 중간이 없어. 아니 이번에 그냥 문과 이과 다 챙겨주셨네? 차라리 낫다 이게. 짜증나. 나한텐 좋아.
야 얘지 나 이걸로 봤네. 짠. 개쩔지? 좋아? 어. 진짜 좋아. 괜찮았지?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디마 너인가? 응? 너인가? 너도 이거 보고 이거 낫다 이렇게 말했지? 응. 그래 이거 진짜 좋아. 이제 나 너에게도 추천할게. 더 달라고 해? 응. 선생님 저도 현이처럼 그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귀신. 그러니까 애들 다 저걸로 바꾸면 안 되나? 왜 뭐를? 그 오답 아니 아니 도공이 아니 구조화. 어. 쌤 오늘 칸트도 해요. 그 쌤이 다시 해주시는 아. 칸트. 우선은 요거 먼저 조금 설명하고 칸트는 문제 풀면서 그냥 다시 뭐 해줄게 선생님이. 아 네. 응. 개인 갈게요. 응. 물탐? 물탐 어려워요? 어? 이거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 그쵸? 어. 야 너무 좋잖아 이렇게 마무리. 근데 문과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아여가. 야 문과도 어려워 괜찮아. 야, 저 아니 근데 인사를 배웠는데도 야 모르겠어. 저 칸트가 어? 물었잖아요 지금. 이거 칸트? 네, 칸트랑 아렌 아 근데 야 걱정 마. 문과 애들도 칸타로 짜증나가지고 다 버려. 아 진짜? 근데 나 진짜 이해 하나도 아, 근데 그래도 양력 이해할 수 있잖아. 아니 양념이 아니 못하는 거 아니잖아. 쉽잖아. 양력은 이제 이해도 되지 않아 얘들아? 저 양력 어. 이해했거든요. 어. 아 칸트는 진짜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 근데 칸트는 좀 그치. 죽이고 싶어. 자, 갑니다. 물리 탐사란 대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적 성질 차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지질 구조의 양상이라든지 암반의 종류라든지 그다음 성질, 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여러분 물리 탐사라는 건 우리 땅은 뭐 어떤 건 화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흙에 얘들아 니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양한 땅에 다양한 여러분 이런 금속 성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이 땅의 지질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뭘 하는 거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차이를 가지고서 얘네 탐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탐사할 때 얘들아 지질 구조의 양상부터 상태까지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리 탐사 때 조사하는 대상은 바로 얘네들을 조사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장은 물리탐사에 정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물리탐사의 과정은 크게 자료 획득, 자료 처리, 자료 해석으로 구분이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과정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하는데 더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단계가 걸 때 이 단계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역할, 컴퓨터의 얘들아 그 도움이 아주 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아마 컴퓨터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료만 얻어다 주면 쉽게 얘들아 이게 어떤 대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 땅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리 탐사의 방법으로는 중력 탐사와 자기 탐사와 전기 비저항 탐사 그리고 전자 탐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 자기 탐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방법의 종류를 지금 쭉 제시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중심 소재는 요 자기 탐사 기법이에요. 자, 이 자기 탐사 기법은 직접적인 굴착 없이, 그러면 굴착이 뭐야? 파는 거, 그치? 파내는 거 없이 지표면의 자기장을 측정해서 땅 속에 존재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 그럼 땅을 안 파도 이 밑에 뭐가 있을 거다 예측이 가능한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러면 자기 탐사 기법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법의 방식이기도 하고 장점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 자, 자기 탐사에서는 암석, 광물의 대자율 차이로 인한 지구자기장의 지역적인 변화를 측정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자율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대자율이라고 하는 애가 얘들아 지금 설명을 보면 그냥 여러분 뒤에 설명 나오긴 하거든. 간단하게 보면 이 대자율을 자기 감수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를 얘기를 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대자율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감수율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요거 사전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내용 검색해보면 어떻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대자율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물질이 자화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기장이 여러분 작용했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해. 외부 자기장이 작용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물질의 고유 성질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질은 자화되는 정도가 만약에 예를 들면 50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은 여러분 7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물질은 0점 몇이 될 수도 있고, 그 특성들을 가지고서 여기 밑에 그럼 뭐가 있겠다, 여기 밑에는 뭐가 묻혀 있겠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암석의 대자율은 해당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의 자성이나 암석의 산 염기성이나 온도, 외부 자기장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목표 지역의 자원을 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요거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의 여러분 자성,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 변화까지, 이거는 여러분 뭘 나타내주고 있는 애냐면 암석에 뭘 바꿀 수 있는 대자율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요인들이야. 암석의 대자율을, 즉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암석은 하강암이라고 해서 모든 하강암이 똑같은 여러분 대자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치? 혹은 자기 감수율이 다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얘네들의 특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 지질구조나 암석의 대자율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아까 얘들아 요인을, 변화되는 요인 되게 많으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바로 암석 내 자철석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암석의 요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소들이 얘들아 바뀌게 되는 거야. 요소들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대자율이 바뀐다. 그걸 이를 자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철석 함량은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네. 자, 이 자성은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에 따른 자기 모멘트, 여러분 자기 모멘트의 뜻을 보면 물체가 자기장에 반응해서 돌림힘을 받는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을 받는 정도야.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그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특성에 따라서 반자성과 상자성과 강자성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 얘네들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자성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지. 그리고 자성의 종류를 얘들아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자성은 아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궤도 운동과 자기 모멘트에 결정이 되는 거야, 얘네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성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놨거든요.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자 내부의 모든 근데 여러분 이거 전자 같아. 전자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고맙지만 이때는 좀 많이 흐려가지고 선생님 좀 보기 힘들었어. 아니 있잖아. 아니 이게 약간 PDF로 이렇게 찍어서 보냈지 여기야.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위가 날라갔어. 급했나봐. 내가 빨리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했지만 오타가 나왔다. 그러면 전자가 전자가 쌍을 이루면 쌍극자가 되고요. 근데 이제 얘가 홀전자가 없다면 이런 반자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홀전자, 쌍전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올 건데 홀전자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제 전자가 2개 정도씩 항상 들어갈 수가 있는데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1개만 들어간 거. 그걸 홀전자라고 해. 그럼 이 홀전자가 아예 없잖아? 그럼 반자성이 되는 거야. 자, 이 반자성 물질에 외부 자기장이 더해지면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얘네가 자화가 되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러면 반자성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만약에 얘들아 외부 자기장이 적용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원자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원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얘들아 힘을 이제 얘들아 이 방향을 결정을 하냐면 반대. 이게 반자성이죠.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는 방향에 항상 반대쪽으로 얘네들이 자화가 돼서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대자율이 뭐였냐면 대자율은 자화되는 정도였거든? 근데 자화가 돼야 되는데 외부 자기장은 여러분 요렇게 흘러가는데 얘네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렇게 흘러가니까 서로 반대 힘이야, 반대 힘. 여러분 우리 반대로 여러분 누가 잡아당기거나 반대로 속도를 만들어내면 그럼 여러분 힘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감소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약한 음의 대자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0은 되진 않네. 힘이 같진 않은가 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약한 대자율을 가지게 된다. 얘들아 왜 작았는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 이 반자성 광물 중에 하나가 암염이에요. 그럼 이 암염이 여러분 대표적인 예시. 자, 납, 구리, 그 다음 다이아몬드 또한 반자성을 띤 반자성체에 해당해요. 그러면 납이나 구리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이 다이아몬드 만약에 땅속에서 찾아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땅 안 파봐도 어떤 거 찾아주면 되더라? 약간 양의 아주 약한 음의 대자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삐삐삐삐 막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있을 확률도 높아지겠지? 또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낸다는 거야. 이 물질 탐사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홀전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자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홀전자가 없으면 반자성, 그 다음에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얘가 상자성.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 자, 이때 얘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어서 원자들 간의 약한 전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 반자성보다 약 10배 강한 양의 대자율을 가지게 된대요. 얘까지. 그럼 얘는 똑같이 얘들아 여기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여기 원자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원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같은 방향.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얘들아 움직이게 되었어요. 얘들아 우리 속도도 같은 방향으로 얘들아 가고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속도에다가 힘을 더 가해주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해주면 어때? 속도 더 앞서서 나가지. 그러니까 얘가 10배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감남성, 희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럼 얘네가 상자성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예시. 자, 그래서 상자성을 띠는 이 물질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자성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그 자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어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적 성질을 딱 잃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쉽게 말하면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얘들아 뭘 갖고 있는 거야? 자기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상자성의 상자성의 특징.
그럼 딱 얘들아 그 강자성까지 하고 뒤에 거는 다음에 하자. 자, 그럼 강자성으로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강자성 물질은 인적 원자 간의 매우 강한 상호작용과 전자궤도로의 중첩으로 인해서 이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강력한 자발적 자화가 나타나. 그래서 강한 양의 대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얘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여러분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아마 더 세지긴 하겠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원자들이 얘들아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장 진행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장이 없어도.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여러분 자발적 자화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여러분 물질이 스스로 자화가 되는 정도가 항상 높은 거야. 자, 다시 개념 생각해봐. 물질이 얘들아 자화되는 정도를 뭐라고 했어? 대자율. 대자율의 다른 말이 뭐였어 얘들아? 자기감주율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물체가 그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건 개념이 뭐였어 얘들아? 자기 모멘트였거든? 얘는 영구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는 애야. 왜냐면 여러분 왜 자기장을 얘들아 없어도 자기가 계속 반응을 하잖아. 그래서 얘는 여러분 본문엔 안 나왔지만 강자성은 영구 자기 모멘트를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코발트, 니켈, 철이 바로 대표적인 강자성체의 예시에 해당하고요. 이 물질을 한번 자화가 일어나면 외부 자기장이 아마 가해지면 더 힘이 세질 거야. 근데 얘네들이 사라져도 잔류 자화가 항상 남아있는 애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잔류 자화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인적 원자들 간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전자궤도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 얘들아? 중첩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봐봐. 선생님이 이거 개념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얘가 이유타는 여러분 원자의 순 여러분 아까 얘들아 자기 모멘트가 돌림 힘을 받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스핀 자기 모멘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순 자기 모멘트를 같은 자기 모멘트로 정렬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왜 여러분 상호작용하냐면 옆에서 자기장을 자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걔처럼 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하나가 변하면 옆에도 변하려고 하고 옆에도 변하려고 그래서 자기장 계속 여러분 계속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 비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대자율 제일 센 애가 누구가요? 강자성이야. 요거야 얘들아. 힘. 대자율의 힘. 요거야 요거. 자, 여러분 7번째 문단 선생님이 보고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 아침 활동 더 안 받아? 하나 받아요. 하나 더 받을 거야? 그러면 잠깐만 하나 아래트 아침 활동 몇 번? 10번? 아니요. 시험 범위가 나왔어? 네. 그럼 선생님 보여줘. 아 근데 사진 안 찍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선생님 보여줘. 하나 아렌지. 보내요? 응. 하나 아래트 몇 번이지? 11번. 11번? 그럼 다 맞춘 거 아닌가? 아니야, 근데 하나 더 있다고 뭐 적혀있어. 아 12번까지 하나 더 12번 있어요.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그 두 개 나가고 그 다음에 15하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남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왜냐면 전주에 나가지 말고 여기 시험도 있고 하니까 그럼 다음 주가 8일이거든? 7, 8일이거든? 8일날 다음 주에 토요일날 시간이 다 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 다음 주에는 남녀고 수업 안 하고 레슨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신고도 다 끝났고 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2시
2시부터 4시. 토요일 2시부터 4시도 되고 아니면 5시부터 7시도 돼. 다일에 다 안 돼? 저 2시 4시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니 일요일은 원래대로 하고 토요일 날 5시부터 2시부터 4시 학원 있어? 2시부터 4시간 돼요. 5시부터 7시는 돼요. 돼요? 좀다 돼. 돼요? 그러면 태희한테만 물어보고 그러면 그때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빨리 끝나면 빨리 정리해서 뭐 하게 알겠지?